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오늘은 17차시입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화가 폴 세잔을 아시죠?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폴 세잔은 남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법관 되기를 원해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을 다니고 소질이 없다고 느끼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미술학교에 들어갔는데 반년이 채 못해서 자신한테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좌절하고 있는 동안에 당시에 대문호인 프랑스의 에밀 졸라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에밀 졸라의 편지는 그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리로 향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림을 그려서 살롱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불합격입니다. 매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위 떨어진 낙선한 화가들의 전시회, 여러분, 살롱전에서 떨어진 낙선한 화가들의 전시회에서 드디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세잔의 나이가 43세입니다. 그 이후로 56세에 첫 개인전을 열 정도로 늦었습니다. 여러분,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는 폴 세잔이 세상에 빛을 본 게 낙선한 화가들의 전시회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패자부활전이다. 패자부활전이다. 만약에 패자부활전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잔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폴 세잔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패자부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조직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패자부활전이 당신 사회는 활성화됐느냐? 당신 조직은 패자부활전이 활성화됐느냐? 당신의 지역은 패자부활전이 활성화됐느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은, 그 조직은, 그 사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막힌 사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자부활전이 가장 활성화되는 지역을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곳이 실리콘밸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리콘밸리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대한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실리콘밸리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자들이 모인 지역이 아니라 실패자들의 거대한 무덤이다. 수없이 많은 실패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실리콘밸리라는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실패자들의 무덤이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리콘밸리는 패자부활전이 활성화된 곳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패자부활전이 활성화되면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패를 장려하는 조직 또는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 실패를 용인하는 걸 넘어서서 장려하는 문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3M 있죠. 여러분, 3M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 파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3M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항상 보고서에 주된 의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을 기록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걸 마이너리 리포트 제도라고 하는데요, 소수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 파티를 열어주고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다시 만들도록, 다시 창조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3M을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3M의 이런 문화를 우리는 잘 의도된 실패 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실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트잇 있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을 처음 만들었던 3M의 직원은 이게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미나에서 자기의 실패 사례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실패 사례를 고백할 때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감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실패 사례를 고백한 그 직원의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 직원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 직원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둘이 힘을 합해서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포스트잇입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 제품, 그것도 여러분 그냥 제품이 아니라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놀랍게 많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례로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DNB입니다. 여러분 DNB, 이 DNB가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IMF에서 원조를 받으면서 소위 IMF 체제로 접어들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가의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소위 신용평가 회사들 여러분 무서웠지 않나요? 여러분 세계의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흔히 말하는 S&P죠. 그리고 영국의 피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세계의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그 신용평가 회사 셋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디스, 이 무디스의 모 회사가 여러분 DNB입니다. 여러분 이 DNB는 전체적으로 직원이 62,000명이나 될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DNB의 제프 스티벨이라는 사람이 CEO인데요. 이 제프 스티벨은 DNB에서 어떻게 DNB가 성공했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한 책을 썼는데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 제프 스티벨이 주장하는 DNB의 성공 요인은 여러분 실패 용인하는 조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DNB는요 아예 실패를 벽에다 적는다고 합니다. 실패담을 자랑스럽게 벽에다 적는다고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제프 스티벨이 먼저 자기의 실패를 벽에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출근한 직원들이 사장이 적어놓은 실패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고 자기의 실패 사례를 벽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프 스티벨은 얘기합니다. 실패에 대해서요. 실패란 어차피 지나간다. 여러분 어차피 지나간다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벽에 적어놓은 실패담이요 9개월 정도 지나니까 색이 바래고 다 지워지더랍니다. 그 기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실패의 기억이 사라지는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더랍니다. 마음속에서 실패의 기억이 사라지고 벽에 적어놓은 실패담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벽이 다시 하얘졌는데 그 하얘진 벽에 또다시 다른 사람의 실패담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시도한 실패담을 적어가면서 DNB는 벽이 실패담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패는 어차피 지나간다. 그런데 실패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을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면 뭐냐? 실패는 중요하다. 여러분 얼핏 모순된 얘기 같지만은요 실패에 대해서 실패는 큰 문제 아니다. 그런데 실패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실패를 그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 실패를 받아들이자. 실패를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여러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 능력이 향상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혁신이 되는데 그냥 혁신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중요한 빠른 혁신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DNB는 지금도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파괴하고 파괴를 통해서 혁신한 회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은 실패를 용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실패냐? 왜 실패냐? 왜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왜 실패가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패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자의 다른 이름은 시도자입니다. 도전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를 했다는 것은요.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자는 다른 이름이 여러분 학습자입니다. 학습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한 투자자를 그냥 실패한 투자자라고 부르지 않고 경험한 투자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자를 경험자로 치환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경험자가 될 수 있다면요. 물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자는 여러분, 실패 자체는요, 우리한테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행동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 없이 인간은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극 없이 인간은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행동하고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극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실패하고 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하고 나서 낙담하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는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가 자극으로서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실패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랄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까지나 실패는 놀라운 자극제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자극, 경험, 시도, 여러분 실패를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현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